안녕하세요. 오늘도 병신 같은 이명과 왔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병신 같고요. 오늘은 또 어떤 병신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왔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본 지옥2에 대한 개 같은 소감을 남기려고 왔습니다. 그럼 역시나 질문과 답변으로 이 기록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옥2 왜 봤나요? 저는 지옥1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연상호 감독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봤습니다. 지옥1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지옥1에서 던진 큰 대형 떡밥 2개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박정자가 부활하는 장면, 그리고 또 우엉박과 그 부인분이 이렇게 보호해서 살린 그 아이의 정체, 그리고 왜 그 아이는 죽지 않았나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지옥1을 본 사람들은 그 떡밥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연 지옥2가 나온다면 그 떡밥을 어떻게 회수하냐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 그 떡밥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알고 싶어서 지옥2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연상호 감독님의 드라마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연상호 감독님이 던지는 그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 그 떡밥들 때문에 늘 낚여서 이제 탁탁 물고 봤거든요. 이번에도 그랬던 거예요. 지옥1에서 던진 그 이미지, 굉장히 사람을 궁금해 미치게 만드는 그 이미지에 속아서 이제 확 물어버린 거죠. 그럼 다음 질문, 지옥1에서 던진 떡밥이 잘 회수가 됐는지.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떡밥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영화, 드라마, 어떤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게 또 없기 때문에 하나도 회수가 되지 않았고 하나도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상호 감독님에 대한 판단은 확신이 섰습니다. 연상호 감독님은 굉장히 훌륭한 이미지만 잘 던지시는 분이구나. 가끔 대박이 터져서 스토리까지 재밌는 창작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분의 구할은 이미지만 훌륭하다라는 판단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은 스토리 그런 거 상관없어, 내 머릿속에 떠오르니 굉장한 이미지를 보여줄 거야 하면 그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감독님, 그 이미지들이 연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은 별로 없는 감독님.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똥찬 이미지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 이미지들을 늘 성공적으로 연결할 순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연상호 감독님이 완전 가세 반열에 오르겠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는 하나의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옥 세계관이 실존한다면 가장 묻고 대화하고 싶은 집단은 화살촉. 지옥1 때는 그나마 덜했는데 지옥2를 보면서 화살촉의 그 외형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왜 저딴 외형을 가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끌려서 저 집단에 소속감을 갖고 소속이 되려고 하지? 라는 그 미치듯한 생각, 의문, 호기심인데 좀 나쁜 호기심 이 들어갔고 계속 생각했던 질문이어서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나의 어떤 매력에 빠지게 하려면은 굉장한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거나 어떤 아우라를 뿜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이끌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집단이라면은 매력을 느끼게끔 하는 외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화살촉이 하고 다니는 그 복장, 화장, 그 외형에서 단 하나의 매력도 느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왜 저따구로 하고 다녀? 이런 생각만 더 컸어요. 아니, 왜 그들은 그런 복장, 그런 외형을 하고 다닐까? 그런 복장, 외형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리고 또 왜 그런 복장, 외형을 가진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껴서 그들의 소속감을 갖고 그들과 또 똑같은 외형, 복장을 하고 다니시?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외형과 복장이거든요. 왜 연상호 감독님은 그런 복장, 외형, 화장을 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외형, 복장, 화장을 시켜놓고 큰 세력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를 만든 거잖아요. 왜지?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질문. 지옥 1과 2를 다 본 입장에서 지옥에 등장하는 크리처가 상징하는 바는?
그 크리처들이 그냥 우리 현실 세계 속 재난, 재해랑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다른 점을 하나 꼽자면은 재난과 재해 형태가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사람들이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허리케인, 태풍, 어떤 지진 혹은 뜻밖의 사고와 같은 재해, 재난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재해, 재난 같은 것들도 성별, 나이, 그리고 막 선악 구분 없이 찾아오잖아요. 진짜로 막 죽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안 찾아오기도 하고, 혹은 정말 죽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유사점들 때문에 저는 그냥 현실에 있는 재난 혹은 재해랑 다를 바 없다라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옥 세계관 속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크리처에게 종교적 상징을 지들 스스로 이입을 하면서 그러한 난리법석이 펼쳐졌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에서도 어떤 재난, 재해가 찾아왔을 때 그거에 대해 종교적인 해석을 더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였나? 마녀 사냥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본 관동 대지진 때도 그 샹놈의 새끼들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하면서 대학살을 벌이기도 했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간들이 만든 세상, 인간들이 있는 세상 자체가 지옥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동 대지진 자연재해였잖아요. 근데 그 관동 대지진에 그 샹노무 새끼들은 지들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재해를 인재 혹은 저주로 바꿔서 인간이 인간을 학살하게끔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보면은 크리처들은 자연재해랑 똑같은데 그 자연재해에 인간적 해석과 종교적 해석, 이권적 해석을 더해서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고 공격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이 지옥이 되는 그런 세계가 펼쳐졌고, 결국 지옥은 인간들이 만들어 나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아이가 생존이 아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거에 대해 저는 처음에 박정자가 살아날 때처럼 뭐지? 저거 뭐지? 하면서 엄청난 철학적 생각과 어떤 고민을 시작했었던 것처럼 될 뻔했는데 금방 저거 의미 없다. 저거 아무 의미하는 바 없다. 저 연상호 감독도 뒷얘기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진 떡밥이다. 왜? 자기가 꽂혔기 때문에. 자기가 저 이미지를 반드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미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단 던진 떡밥이다 라고 판단을 끝냈습니다. 다음, 지옥2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캐릭터. 내용 자체가 없는 이미지만 나열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어떤 이입을 하면서 볼 틈이 없었어요. 여지가 없었다? 여지가 없었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그 이야기 속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고 빠져드는데, 이건 이야기가 없으니까 캐릭터들 자체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1 때처럼 유땡땡 배우나 박정민 배우처럼 매력을 느끼면서 몰입해서 작품을 감상할 여지조차 없었던 거죠. 진짜 다들 막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훌륭한 연기일 뿐 캐릭터는 아니에요. 뭔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훌륭한 연기를 하는 배우님들, 저 배우님 연기 잘한다, 내 캐릭터로 모르겠다, 이런 느낌의 연속이었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알맹이 없는 이미지의 연속으로 할 거면은 그냥 이미지를 더 압축해갖고 그냥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게 더 잘 먹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아는 것 도 없는 사람의 그냥 생각이에요. 지옥 시리즈의 뇌절이 계속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나? 저의 뇌절의 끝에는 K 뮤턴트 시리즈의 시작, 박정자가 죽었다 부활하니까 미래를 보는 예지 능력이 있잖아. 저런 식으로 고지를 받고 크리처한테 사망한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박정자는 미래를 보는 거고, 또 누군가는 힐링 팩터를 장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레이저를 여튼 그런 식으로 특수 능력을 갖고 부활한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이 생존하기 위한 인류와의 전쟁,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저 아이가 그러면은 K 프로페서다. 저 아이가 아주 결정적인 최강의 능력을
받고 부활했을 것이다. 앞으로 저 아이를 중심으로 K-뮤턴트 시리즈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상을 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뇌절을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지옥2를 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옥 세계관에 알맹이는 없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없었다, 이 말인 즉슨 지옥 세계관은 아무나 끌어다 쓸 수 있는 오픈소스 같은 스토리예요. 그럼 이어지는 질문, 지옥 세계관 제2막이 시작됐을 때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세력은? 저는 부활 집단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집단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다시 부활을 했을 거고, 그 중에는 굉장히 악한 부활자가 있는데 그 하필 악한 부활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했을 거야. 그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 힘으로 점점 권력 위로 올라갔을 거고, 사람들은 역시 처음에는 그들의 어떤 고지와 죽음을 저주로 생각했다면은 나중에는 그 고지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연결돼서 저것은 신의 선택이다 하면서 추앙하는 세계로 이제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끔 인간들을 조종하고 세뇌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지받고 죽고 능력을 갖고 다시 태어나 보니까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신의 선택이야. 난 선택받은 자고 우린 선택받은 자들이야.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권력의 최정점에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인간들을 조종하려는 부활 집단 vs 인간과 공존해야 돼, 우린 그냥 다시 능력을 갖고 태어났을 뿐이야 라고 하는 착한 부활 집단과의 싸움도 있을 거고, 그런 연장선에선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옥2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 보고 나서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 2시간짜리였으면 6점 줬을 거예요. 근데 2시간 이상이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뺏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5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연상호 감독님에 대한 팬심이 없다 하면 전 4점 줬을 거예요. 5점 혹은 4점짜리 작품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뭐냐? 너무나 실망한 작품이고, 실망한 작품에 대한 내 소감도 가끔은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실망스러웠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